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37편 말씀드릴 부분은요.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 이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셨다가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이번 특수상해 혐의의 의뢰인분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에서야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나름의 생각으로는 1차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지, 아니면 당초에 어떤 상대방 고소인과의 분쟁 상황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한 행위보다 더 많은 책임이 추궁되는 부분에 조금 반감과 강한 불만을 가지신 이후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제가 생각했기에는 제가 1차 상담을 했을 때 이거는 변호사 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의뢰인분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저희 사무실에 2차 방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변호사의 선임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꼭 좀 도와달라고 저에게 오히려 재차 변호사 선임 의사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임을 해서 사건을 살펴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의뢰인분의 어떤 느리는 그 위기의식, 어떤 본능적인 그 상황 파악 부분이 제가 처음에 인식했던 상황보다는 더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의뢰인분이 자신의 어떤 불리한 부분이나 자신의 약점을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다 보여주시지는 않으세요. 아무래도 본인의 생각이 왜곡돼서 사건 파악의 어떤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1차 상담, 2차 상담 때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임계를 제출을 하고 담당 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해보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보니,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뢰인분께서 사건을 맡기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됐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였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를 일으켰을 때 발생되는 범죄예요. 형법 258조의 2에서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특수상해 혐의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요, 벌금형 규정이 없어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어떤 금융기관 종사자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 재직한 분들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본인의 신분 내지 어떤 직책에 따라서 어느 직장에 근무하시는지에 따라서 당연퇴직되는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당연퇴직될 수 있고, 금융기관 종사자 같은 경우도 취업규칙으로 지금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퇴직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특수상해 혐의, 이렇게 벌금형이 없는 규정의 어떤 범죄에 연루되신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공무원인 경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번 의뢰인은 공무원뿐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특수상해 혐의 자체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위험한 물건이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에 그 차량으로 고소인을 위협했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사건 발생 장소에 제가 직접 가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제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그 동영상 자료, 사진 촬영 부분을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서, 저는 그 사건이 1차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추가로 더 받을 의향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보완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수사관에게 서면 제출을 하면서 당시 어떤 사건 사고를 기록해 놓은 CCTV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서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는데 이 수사관님이 말씀 주시는 부분이 이미
검찰에 송치를 했다.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수사 과정이 중간에 제가 1차 경찰 조사 이후에 투입됐기 때문에 제가 보안수사 요청서를 제출을 했지만 그 전날에 이미 검찰로 송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이죠. 하지만 수사관님께서는 제가 제출한 서면을 보시고 이미 송치를 해서 본인의 결정권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CCTV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분과 함께 그 관할 경찰서에 가서 CCTV 영상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의뢰인분에게 유리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검찰 측에 추가로 보안수사 요청서를 했죠. CCTV 열람 확인을 했고 그에 따른 보안수사를 요청을 한다라는 취지로 검사실에 추가 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만 검사실에서 바로 또 연락이 왔어요. 제 서면을 보고 제 서면을 조금 인상 깊게 생각을 해 주셨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코자 그 검사실에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가 아니었어요. 상해에 이를 정도의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건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은 재판에 받는 변호사 비용이 몇백만 원, 최소 500만 원 이상 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500만 원을 쓸 바에는 차라리 고소인 분에게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고 합의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보안수사 요청서에 이제 기재를 해서 형사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검사실에서 저한테는 피해자분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형사 조정 절차의 경우는 한 달일 동안 형사 조정이 되지 않으면 바로 검사가 처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변호사님께서 직접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분께 연락을 해서 어떤 협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시면서 담당 검사실에서 형사 조정 절차에 가름할 수 있는 합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큼 제가 제출한 서면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제 물론 합의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공감과 배려를 전제로 어떤 꾸준한 의사소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걸친 어떤 고소인 측분과 협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부분도 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줄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얼만큼으로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돈만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분이라고 주장하는 고소인분의 어떤 의사와 어떤 그 피해 정도, 그리고 고소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금액의 정도를 서로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의사소통을 잘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고소인분도 제가 이제 꾸준하게 예의를 갖춰서 연락을 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것을 최대한 받아들여 주셔서 금액이 굉장히 조금 크지 않은 상태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범죄 같은 경우도 합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가 아닌 이상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된 경우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 특수상해 혐의 같은 경우도 폭행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의한 이후에 어떤 당시 사실관계, 그리고 특수상해가 아닌 부분,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부분, 좀 억울한 부분을 조금 섞어서 무죄 주장을 하는 듯 하면서도 합의 주장을 또 합의가 됐던 어떤 그런 과정의 모습, 합의에 이르는 그동안의 의사소통의 모습을 충분히 설명을 했더니 다행히도 우리 검사님께서는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검사 입장에서는 이제 배려를 해주신 거고, 그 배려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변호사의 어떤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사가 한 달에 처리해야 될 사건 건수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얼추 한 300건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300건이면 하루에 15건씩 평일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하루 15시간이면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니까 30분에 한 건씩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물리적인 산출량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검사실에서 검사님 혼자서 다 일을 한다기보다는 수사계장님, 수사관님의 어떤 도움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지만 굳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님께서 또 불기소이유서를 써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름의 사정, 고소인분의 어떤 태도나 이런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는 것도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1차 경찰 조사에서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됐고 벌금형도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장 방문하고 CCTV 찍고 CCTV 확인하고 추가 서면 제출하고 고소인문과 끊임없는 협상 과정,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특수상해가 되지 않는 이유, 위험한 물건이 아닌 부분, 유용력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2차례에 걸쳐서 서면 제출을 했고, 결국 검사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기소, 유예, 불기소 처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의뢰인분은 사실 재판에 들어가야 될 변호사 비용 몇백만 원을 아끼게 된 거예요. 저희 법인이나 어떤 저 변호사로서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없어진 경우죠. 하지만 의뢰인분이 조기에 분쟁에서 벗어나야 될 상황이고, 이 사건은 애당초 1차 경찰 조사를 잘 받으셨으면, 그리고 그때 분쟁 상황 당시에 조금만 더 유연하게 태도를 갖췄더라면 사건화되지 않았을지 모를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변호사 비용을, 재판 비용을 더 받고 싶지는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이렇게 잘 해결된 사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이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무원분이나 공공기관 혹은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벌금형이 없는 이런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처음에 받을 때 애당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지만, 이번 저희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처럼 1차 경찰 조사를 혹시 이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추가 보완 조사를 받도록 요청을 한다면 또 수사관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조금 잘못 받으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